변호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려한 외모로 진지하게 상담을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홍대에서는 고승우네. 오. 팬클럽이 아니에요 혹시 저분? 야, 우리 문사부장 심하게 감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아지를 길렀는데 이제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목줄을 했는데 벌금이 나오게 돼서 이게 거의 얼마 나왔어요? 70만 원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으면 하는 게 에? 펄펄 끓고 있는 닭백숙을 던져서 완전 머리 뒤집어 쓴 적도 있고 내 마음만 먹으면 너네 다 죽인다. 자, 코인 법률방 오늘 홍대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진짜 홍대가 변했나 했어요. 예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가 보시면 네. 우리 부스함만 없어요. 이것이 또 여기 또 코인 법률방 효과인가요? 잠깐. 잠깐만요. 없어요. 잠깐만요. 와. 시원하게 누르셨는데요. 대화 중에 들어가니? 오. 오. 자, 우리 고승우 변호사님. 사무장님 가시죠. 의뢰인분들이 방송을 보고 고승우 변호사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자, 들어가서 이분이 왜 고승우 변호사를 선택했는지 한번 물어보죠. 잘못 누른 건 아니겠죠? 닮아요. 네. 너무 고승우야, 멋지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코인 법률방의 저는 문 사무장이고요. 고승호 변호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고승호 변호사님이 네.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수많은 변호사님 가운데 왜 굳이 고승호 변호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수려한 외모로 진지하게 상담을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이제 홍대에선 고승호네. 홍대 고승호. 네. 고승호 변호사님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잘생기셔가지고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한 몫을 했군요. 이제부터 이제 외모를 갖고 있는데 힘써야 되나? 잠깐만, 물론 인사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 드링크 받으시고요. 네. 웰컴 드링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도 오. 팬클럽이 아니에요 혹시 저분? 야, 우리 문사부장 심하게 감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물일 것 같아요. 저도 아이고. 또 여기 센스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이게 드려만 받지 이게 받은 건 처음이라서 너무.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자마자 선물 받을 줄 몰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원의 10분 상담이고요. 총 의뢰인님께서는 3번을 연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총 30분. 10분마다 이 블라인드가 시간이 되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상담 더 원하시면 500원 수집하시면 되는데 그때 변호사 체인지 찬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고승호 생각했던 것보다 별론데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상담 때는 변호사를 다른 분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분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초밥 맛집에 네.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제 목에
네, 철수세미가 박혀서 이렇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철수샘이요? 아니 가시도 아니고 철수세. 맛집에서 초밥을 먹다가 철수세미가 목에 걸린 사건이에요? 어이구. 지금은 제거한 상태이지만 업주님과의 관계에서 분쟁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거 뽑았을 때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은 거 있어요? 네, 있어요. 그죠? 이게 도저히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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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날 아이고, 이제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철수세미를 제거한 네. 사진. 이게 약간 녹슨 느낌도 있네. 크기는 7, 8mm 정도. 와, 어떡해. 아유. 와 거의 1cm 가까이 되는 길이의 철수세미가 목에 박혀 있었다니. 위험했네 굉장히. 그 조각이에요? 목에 박혔다? 여기 안에 이렇게 철수세미 조각이고 아우, 야, 이거는 눈으로 확인하기 너무 힘들죠. 그쵸, 너무 그쵸. 얇게. 진짜 이게 되게 날카롭게 철이니까. 밥을 먹었을 때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네, 삼키자마자 쿡 찌르는 게 여기서부터 느껴져서 여기 편도 쪽 좌측에 내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이거를 친구한테 바로 호소를 했어요. 너무 아프다고. 여기 계속 이물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야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생선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시가 제 목에 박힌 줄 알고서는 그냥 이제 나왔어요. 그 당일 근데 날에는 업주분한테 말씀은 하진 않았고요. 네, 저도 이제 긴가민가 하니까 아우 당일날 이야기를 못했다는 게 조금 걸리네요. 그게 그쵸? 그래도 다행스럽게 친구는 있어요. 혼자 먹은 게 아니어서. 네네. 어떻게 바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친구 관계라서 그게 아니고 믿어주냐는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어떻게 간에 증인은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불량식품 신고센터라고 1399에 전화를 하면 접수가 된다고 해서 혹시 철수세미 사용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하셨네요. 이제 네네. 시청 측에서 방문을 해서 그 철수세미 유입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업주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맨날에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철수세미 사용은 맞는데 어느 경로로 들어간지 몰라서 인정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업주 측에서요? 네. 아. 그래 이게 참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빼고 나서도 후유증으로 인해서 침을 삼키거나 아니면은 그냥 있다가 요 부분 있는데 목 전체가 너무 따끔거리고 아픈 느낌이 나서 이비인후과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3개월을 더 지켜보고 그 후에도 문제가 있으면은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심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저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처나 이런 번거로움보다 더 고통인 것은 상대방의 태도 그래도 네. 같아요. 저 업주분께서 기어이 부인을 하시고 있는 이런 싸움 자체가 굉장히 의뢰인한테는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민사랑 형사를 좀 나눠서 이제 판단을 좀 해보면 민사로는 일단은 뭐 상해 사실도 있고 당일날 친구에게 얘기를 했었고 목에 걸렸을 때 얘기를 했었고 뭐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업소 측에서도 그 철수세미를 사용하는 사실 자체는 맞으니까 이거를 뭐 입증을 못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형사로도 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고소장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초밥집이라면 이 초밥에 대해서 식품의 안전이나 위생을 뭐 이렇게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건강한 먹을 만한 음식을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이제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조항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할 수 있는 제스처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업주 측에 이제 통지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안다면 뭐 문자로
지금 뭐 형사상, 뭐 민사상,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뭐 내가 이런 피해들을 당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모양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나신 것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 어린 상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에 또 뭐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 네. 있으면 혹시 아니 궁금한 거.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호승 선생님 악수라도 한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겨내세요. 우리가 음식으로 네, 좋은 분들이 더 감사합니다. 많으니까요. 네. 아, 요거 하나 드리면 제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받은 것도 있으니까 얼마나 저 불안하셨겠어요. 그 좀 잘 때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네. 쑥스럽지만 수면 양말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한데 가격표가 붙어있네. 죄송합니다. 가격표가 붙어있네. 제가 한 다음에 들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마음은 거기서 한 공 2개나 더 붙여주세요. 네. 마음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가시고요. 초반에 대응을 잘했으면 서로 간의 분쟁도 그만큼 생기지 않았을 거고 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대응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게 커지고 소송으로 가고 소송에서 가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일방이 이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쵸, 그쵸. 그 감정이라는 게 서로 간에 말로 잘 대응해서 풀어가면 해결되는 거지 일방이 이기고 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오. 와. 이야 근데 처음으로 선물.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두 분 축하해요. 아, 근데 사실 지금 좀 전에 의뢰인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 문 사무장님이 가장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 이 트라우마가 걱정되더라고요. 살이 좀 많이 빠지셨대요.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집어 먹으면 뭐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씹으면서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도 뭐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저 어릴 때 100원짜리 빵을 사 먹었는데 100원짜리 빵 이러면은 나이가 나오나? 저는 100원짜리 빵이요? 100원짜리 빵을 사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밑에 그 곰팡이가 이렇게 쓸어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먹고 한 입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지고 갔어요. 네. 그때 아저씨가 아니 이거 다 먹어놓고 이제 와서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순간 제가 그때는 막 따진 거죠. 아니 제가 이만큼 다 먹은 걸로 탈라면 어떡하려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면 빵을 2개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아무나 빵 2개로. 빵 2개. 맞아요. 게다가 먹은 것까지 합하면 3개잖아요. 되게 먹었어. 야 오늘. 저는 그 계란찜에 네. 이렇게 뚝배기에 이제 계란찜이 담겨 나오잖아요. 먹다 보는데 여기 무슨 커다란 게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커다란 게 이제 익어서 이렇게 붙어서 날개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장수 말벌 있잖아요. 큰 벌. 요만한 벌 있잖아요. 그게 안에 이렇게 익어서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어머, 모양 있네. 귀한 거를. 그러니까. 여기 빵이 100원 하던 시절에 두 분은 정말 달라요. 그럼요. 귀한 거예요 그거. 바퀴벌레는 이거 뭔가 그치. 이제 뭐 버리거나 다시 이제 시켰을 텐데 버리니까 이렇게 뭐 이상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잠깐만요. 아닌가? 외국인이세요. 예. 아닌가? 외국인이세요. 예. 예, 영어 패치 다 돼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체류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죠. 아, 그런가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속지주의라고 해서 네. 그 나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재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적의 비행기에서 일본인이 프랑스인을 때렸어요. 네, 어머나. 근데 영국 상공이었어요. 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요? 그런 일이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영국 상공이었다면 영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네, 한국 비행기니까 네. 한국법을 따요. 대한민국 법을. 안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내려할 수 있잖아요. 딩동댕. 아, 진짜요? 예, 맞습니다. 아, 진짜요? 아까 속지주의라고 얘기했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토끼주의라고 얘기했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왜요? 아 이거 속지주의 마저 마무리해야 되는데. 신중원 변호사님이 그 약간 딥한 사연을 많이 상담하시더라고요. 네네 영어 어설프게 쓰지 말고 다시. 딥이 딥한 사연. 가시죠. 알겠습니다. 계단. 아이고 이거. 아, 그러면 가시는 동안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국적을 따르는 그 국적기의 여부를 따르는군요. 기본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국주의라고 해서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 법률방 어떻게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방송 봤어요. 네. 방송을 보고 네. 혹시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얼굴은 저희가 소중한 얼굴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번 스타트. 제가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당시 9개월 된 강아지 비숑인데요. 네, 네. 강아지를 기르렀는데 이제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목줄을 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아이가 놀래서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에서 애한테 접근했던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이제 그 반경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거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예. 물리적 접촉은 없었던 거죠. 얼마나 가까운 거리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cm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는 덮쳤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강아지 나한테 덮쳤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놀란 거예요. 놀라서 뒤로 넘어졌고. 그 뒤로 넘어진 게 아니라 뒤로 넘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난간을 밟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 도망을 가다가 도망을 가다가요. 도망을 가다가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고 도망가다가. 그래서 이제 인대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은 안 계셨고 그 아이는 이제 넘어져서 다쳤고 그래서 이제 지켜봤죠. 아이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놀림을 당해서 애가 창피해서 못 일어나는 건지 진짜 아파서 못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뭐 어른분이 계셨는데 아는 아이라고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뭐 옆에서 엎힐 수 있겠냐? 그러더니 엎여서 갔는데 저기요. 그분이 다시 내려오시는 걸까지 지켜봤거든요. 네.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그러고서는 저희 강아지를 데리고 한 바퀴를 돌고 왔더니 그때 어머님이 나오신 건가 봐요. 화가 너무 나서 아이를 놓고 뺑소니를 쳤다고 하시는 거죠. 이 후 처리도 하지 않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CCTV를 뭐 경찰 입회하에 다 봤어요, 같이. 그런데 CCTV 화질이라는 게 좋지가 않아서 이게 덮쳤는지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 끝났어요. 그 자리에서는 앞으로 또 볼 사이인데 이런 일로 이제 괜찮다고 하시더니 그래서 모두 됐다 하시더니 한 열흘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죠. 고소를 하신 거예요. 법대로 처벌받길 바란다고. 본인을 의뢰자.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물리적 접촉은 없었고 저는 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벌금이 나오게 돼서 이게 벌금 얼마 나왔어요? 70만 원이요. 그런데 이제 판사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모든 그 관계자분들이 합의를 해라. 근데 합의 의사가 1도 없으신 거죠, 그쪽에서. 네. 이런 사건으로 보통 고소까지 가지는 잘 않을 텐데. 그 어려운 거죠. 그 상대방 합의를 안 하시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형사 처벌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해 보고 싶다. 남편분이 와서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면 갑자기 11호에 고소가 들어갔다는데
그리고 좋게 끝났는데 뭐 좀 변화가 있으셨나 보네요. 지금. 네네 그런가 봐요. 그 죄명은 뭐로 돼 있죠? 과실치상. 치상으로 돼 있죠? 과실치상. 강아지가 직접 위해를 가한 거긴 하지만 강아지는 어차피 뭐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걸 네네. 관리하고 있는 네. 주인을 사실은 제대로 관리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접촉이 있었냐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네.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실질적인 접촉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랬던 거죠. 네. 차라리 내가 이게 하고 있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풀어놓고 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가 와서 갑자기 놀래서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간에 애들이 이미 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한테 정말 소중한 반려견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보자마자 도망가거나 놀란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애들도 그런 편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실은 좀 목줄을 간단히 가볍게 당겨서 사람들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좀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사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좀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그 특별하게 행동하신 건 없으시죠? 특별하게 행동했다라는 라는 거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이래요. 네. 보통 이제 운전하건 마찬가지예요. 네. 뭐 애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칠 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약간 부딪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딱 보면 애들은 괜찮아 물어보면 네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거 뺑소니예요. 애들은 그 순간은 너무 당황하고 혹시나 혼날까봐 네.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은 괜찮다는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애가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가 혹시나 뭐 문제가 있으면 저 연락처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야 뺑소니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에서는 지금 왜 나한테 직접 연락 안 하고 당신이 가해자, 일종의 가해자라고 보는 거니까 가해자인데 연락 안 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신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괘씸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어차피 정치재판 청구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유죄로 그냥 제 10만 원, 그러니까 벌금이 그냥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시고요. 그 대신에 판사님이 얘기하신 건 그거더라고요. 이 벌금에 상응하는 반의사 불벌죄라. 예, 그러니까요. 예, 이걸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해라.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절대 일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지금 본인은 자꾸 뭔 말씀하시냐면 네. 우리가 직접 덮치지 않았어. 네. 그다음에 뭐 그냥 벌 다치지 않아서 나는 지켜보고 있었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온전한 사과라고 보기지 않는다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예요. 그다음에 네. 그러잖아요. 네. 같은 좁은 동네 내에서 네, 네. 같은 아파트잖아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전화를 안 받고 아예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예. 직접으로 예를 들면 공탁도 걸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보기엔 일방적으로 공탁 거는 건 오히려 돈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네, 네, 느낌은 네, 좀 네. 안 좋아 보이고 네. 중간에 서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지금 본인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아서 그렇게 썼는데 우리 강아지 때문에 피해 보는 거 다 인정하고 그때 내가 너무 놀라서 나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면이 좀 있다.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거기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보상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좀 전달해 보라고요. 이런 것들이 돼야 사실은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니 제 말씀은요. 처음에 이미 다 그날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들은 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은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아빠는 또 입장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저게 변명이 저거는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무서운 아빠가 그럼 가만두면 안 돼. 놀이터에 왜 강아지를 데리고 와? 어?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또 판례를 보니까 직접 이거를 목줄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렸는데도 이 벌금이 한 30만 원 나온 그런 판례도 있는데 저는 또 그러니까 벌금이- 그거는 네. 벌금 액수는 다툴 수 있어요. 어. 그거는 다툴 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판사한테 사정하는 부분이니까 네, 네. 내가 이건 그때 그 대신 내가 이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부인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굽혀도 이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굽히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직접 닿지 않았어요. 계속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굽힌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우리 쪽에 어떻게든 과실을 줄이려고 하시거나 없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반려견에 해당하는 거를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이건 반려견에 대한 그 법이 아니라 이거에 그러니까 이건 개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른들의- 개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는 잘못 없다고요. 개는 그냥 좋아서 뛰어다닌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요. 강아지와 놀이터를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맞아요. 그러나 법에서 인정하는 폭행이라는 것은 그냥 강아지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다 다쳤으면 강아지의 놀이터 출입 자체만으로도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애들은 보호의 대상이라고요. 한 번만 숙이면 그게 사실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이기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핵심이 반려견에 대한 이 법률을 적용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쵸? 업무상 과실이 거의 형법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에 나오는 거예요. 동물보호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동물보호법 아니에요. 반려견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계속 그건 찾아봤-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목줄 안 하고 과태료 대상 이런 거지. 이거는 사람이 다쳤잖아요. 어떤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다루는 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세요. 개를 강아지 생각하지 마시고. 점이 제가 잘못 잡았던 거예요. AR 보세요. 애가 다치는 아이를 보고 그다음에 나를 보고 강아지가 아니고 강아지는 자 여기 빼고 내가 얘를 좀 더 케어를 잘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런 부분 좀 부족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납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그러니까 아, 맞아요. 그건 네. 근데 보통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반려견 법이 확실하게 1.5m면 1.5m, 2m면 2m 이렇게 해서 나는 그거를 안 지킨 적이 없는데 맞아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봐야 것보다 모르셨던 거죠. 대부분 다 모르세요. 네. 상담을 좀 여러 번 했거든요. 법률적으로만 파고들었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자, 어쩌면 그냥 진짜로 CCTV를 한참 보고 뭐 해서 풀리지 않았을 것을 코인 법률방을 통해서 어쩌면 의뢰인은 답을 찾은 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형식까지 쓰셨고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조만간 또 화해해서 네. 화해 잘하고 잘 지냅니다. 이런 글 한번 한번 보고 올려주세요.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감사드려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문세윤 씨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네. 어이구 어두워졌네. 오늘 코인 시방 주제는요. 최근에 가장 화두에 오르는 네. 그런 주제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심신미약입니다. 오늘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하는데요. 작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 후에 아르바이트생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자 아까 그 남성이 달려와서 다들 아실 겁니다. 얼굴과 목 부위를 칼로 막 찌르는 아주 충격적인,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잔인하게 맞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야? 저게 짐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경남 거제 한 선착장에서 일어난 무차별 폭행 사건이죠. 이것도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저렇게 혼자 사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묻지마 범죄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또 부산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자, 보세요. 자, 둔기를 들고 서서히 와요. 갑자기 마주오는 여성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자,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자, 장소를 바꿔서도 또 폭력이 이어집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또 다른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릅니다. 미친놈이네요. 역시나 쓰러져 버렸죠. 이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70대 할머니 그리고 20대 여성입니다. 머리 등을 다쳐서 병원에 옮겼는데 참 이거
이 남자와는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만약에 저 상황이 나였다면 얼마나 황당하다고 때 억울하고 분하고. 이게 황당한 것도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자기는.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도 않았고. 심신미약 하면 뭐 어떤 게 확 떠오르세요, 처음에? 네. 범죄와 관련된 영상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다 보니까 막 화가 나요, 이제는. 변명을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네. 최고의 변명거리 같죠, 심신미약. 근데 사실은 어슴풀의 개념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어요. 심신미약이 뭔가요? 이 법적으로 따지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아예 없으면 심신상실이고 네. 그보다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네. 정말로 자기보다 덩치 크거나 더 그런 사람을 때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역한 정말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진짜 한 명도 없네요. 진짜?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어느 정도 감형이 되길래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됐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감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면. 네. 절반씩이에요, 전부 다. 절반이요? 상한과 하한을 정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판사가 형을 정하거든요. 근데 상한과 하한을 각각 이제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분노를 일으킨 사건들의 거의 대부분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몰라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형이 많이 주는 감형되는 경우가 굉장히 너무 많아요. 많았을걸요?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였던 사건이 뭐였냐면 조두순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 이 사건 때문에 그럼 사실은 나와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심신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도 어떤 게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음주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심신미약은 사실은 고의로 야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를. 네. 사실은 음주는 본인이 스스로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명정죄라고 해서 약이나 술에 취한 경우에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Drunkenness is no excuse for crime이라고. 주치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영국과 미국의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아주 확고한 법리거든요. 음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심신미약은 거의 인정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를 이제 빼고 이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오는 것들이 조현병, 뭐 충동 조절 장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내 몸이 그냥 가서 한 거다라는 주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받아들여니까 새로운 걸 계속해서 어쩌면 형은 감경을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새롭게 매듭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그거라는 거죠. 맞는 말씀 하시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변호사들이 보통 이런 조언을 해줘요. 그런 주장을 해라. 어떤 상태를 꾸며라. 이렇게 행동을 네. 하라라는 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법원이 잘못한 면도 좀 있어요. 일부러 인정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당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인정해 준 경우도 있어요. 왜죠? 법조형 중에 굉장히 세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벌금형도 없고 뭐 징역 몇 년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별거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형대로 그냥 처벌하는 건 오히려 가혹한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장량 감경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어서 형을 좀 낮춰야겠다 해서 쓴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쓴 게 심신미약 감경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했던 거고 또 이 사람 해줬는데 또 얘는 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심신미약 관련돼서 감형받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너도 나도 범죄를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어떠한 그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상임위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심신미약 관련 조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법무부 장관이나 네네. 기관 장들에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네. 음주라든지 약물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찾아볼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심신미약이라는 규정 자체를 얼마나 투명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판사 마음대로 심신미약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신미약을 인정하게 해서는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인정이 되는지를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적용한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는데 그동안 너무 안 해야 될 사람들한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지
정작 어떻게 보면 심신미약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 조항 자체는. 네. 한번 좀 정말 우리 코인 이슈 법률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볼 법한 그런 사례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상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각이 이제 9시를 넘어가요. 네. 들어가서 우울증 막 얘기하면 TV에 아니 근데 그런 거 말고 여기는 법률 상담이야. 이제 노는 거 아니야? 아 여기 형사 사전 성범죄적으로 이 사람을 이럴 때 멋있다라니까. 저희 뭐 퇴근 시간 다가오는데 어떻게 뭐 마지막 상담.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아닙니다. 퇴근 시간이라는 건 없죠. 예. 이게 뭐 벌떡 깨네요. 예. 팀장님 퇴근하실 거면 아니. 토시 벗고 퇴근하시면 이거 저 재봉해놨어요. 붙여놨어요. 살이랑 완전히 그냥 여기다. 아, 살처럼?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아 지금 커플룩을 입으신 것 같은 두 분이 와 계신데요. 살짝 발길을 구경하시고. 그냥 돌리시고만 해요. 네.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사실 길거리 가다가 선뜻 이렇게 법률 상담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진짜 대단한 용기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수진 변호사님. 오수진 변호사님. 오호.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야, 이현수 출전합니다. 자, 다녀오겠습니다. 열심히 어쩜- 갑자기. 어떻게 가방이 번쩍번쩍 들리고요. 제가 보기엔 본인이 어느 정도 일단 1차 상담에서 걸릴 것 같거든요. 걸르죠. 대표님 사무장으로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아주 발걸음 아주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오수진 변호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은 가정법률 쪽으로도 지금 뭐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검색을 벌써 해보시는. 또 방송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봤고 이번에 제가 좀 상담을 할 게 여자의 입장으로서 같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담을 좀 신청하게 되었어요. 아니, 남자분인데 여자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뭔가 묘한 스토리가 나올 것 같은데. 본인 얘기가 아니신 거. 그런가요? 되게 발견분이신데 무슨 사연일지 궁금하네요. 자, 먼저 10분 네. 이어갑니다. 자, 스타트! 네, 지금 어머니랑 아버지랑 지금 이혼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동생과 저랑의 생각이고 에? 다른 것보다 저희 집안 일인데 지금 또 얼굴 공개를 안 한 이유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있어요. 예, 이제 가정폭력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좋아요. 네. 네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당연시 아무래도 시골에서 저희가 자라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맞는 게 아무렇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싸움이 반복이 되고 술도 안 드시고 이렇게 가정 폭력이 이루어지고 이게 저희한테까지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짐이 되더라고요. 네. 그 어느 정도였어요? 그 폭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폭력인지. 일단은 그릇 던지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릇을 던지나요? 그냥 이래가지고 얼굴에다가 사람 얼굴이든 어디든 뭐 아무데나 그냥. 그리고 제가 정말 심하게 했던 거는 봤던 거는 저녁 안 차려줬다. 오후 그것도 저녁에 6시 막 차려갖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일 끝나고 왔는데 왜 늦게 왔냐 이러면서 아이고. 막 오만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면서 욕설하시고. 야구 배트로 문장을 놓고 내리시더라고요. 야구 배트로 문장을 놓고 내리시더라고요.
어머. 야구 배트로요? 아니 야구 방망이라뇨. 아우, 막 머리가 막 쭈삐쓰네. 지금 이 살해자가 지나왔을 어떤 시간들 이런 게 간접적이지만 느껴집니다. 그렇죠? 닭백숙 펄펄 끓고 있는 닭백숙을 던져서 완전 머리 뒤집어 쓴 적도 있고 아. 어머니 심지어 경기까지도 앞에서 네가 죽니 내가 죽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우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인 거죠. 아, 아유, 부모로서 참 낳아줬다고 다 부모가 아닌데 사실. 계속된 아버지의 가정 폭력 때문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폭행 정도가 심각해요.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뭐 어쨌든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혹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신 적은 있나요? 있었어요. 그쵸. 근데 예. 그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네.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했고 네. 이제 경찰관이 오셨고 말렸어요. 네. 어떻게 네. 했든 말렸는데 경찰도 뿌리 치시고 바로 그냥 발로 근데 정말 심각한 가정폭력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그 경찰들도 이제 서로 또 다 알잖아요. 동네가 좁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버지 같은 분들이 폭력을 하다가도 그 다음날 되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감정해서 그랬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 화해를- 부부 사이를 이어가는 분들이 좀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무서우니까 모시고 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모시고 사는 아니 상담자도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시골이어서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러는데 네. 가정폭력이든 데이트폭력이든 예전에는 좀 수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네네네. 최근에 이제 문제인식들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건 더 큰 피해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폭력 성병이라도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 그렇죠? 주위에서 사실은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미연에 방지되고 혹시나 그렇게 초반에 혼이 좀 나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폭력이 없어지는 건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폭력성이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어머니가 이제 도망을 가셨어요. 소위 속된 말로. 아유, 어머니가 폭력 못 이기고 네. 가출을 하셨나 몸이 봐. 많이 편찮으셨죠. 아프신 상태에서 그냥 맨발로 도망가시다시피 그러시다가 그 아버지는 다 들쑤시고 다녔대요. 그게 이제 외갓집에 가서 막 욕하면서 도망갔다는 식으로 막 욕하면서 그쵸. 가출했다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시고 연락 왔잖아.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또 그랬었고 막 다 시끌벅적했어요. 그러다 보니 따로 사시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따로 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된 아버지는 혼자 사시고 아버지 그렇죠. 어머니도 혼자 사시고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같은 동생이랑? 지역에 있어요. 같은 지역에 근데 계세요? 연락은 되고 본인이랑 다 어머니랑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랑은 연락이 되고 요점은 어머니랑 아버지랑 지금 이혼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동생과 저랑의 생각인 거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쉽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냥 엄마를 두고 볼 수 없다. 네, 분리시켜야 되겠다.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군요. 이게 한번 소송이 2번이 이렇게 진행이 있었어요? 되고 네, 네. 있었어요. 있었는데 협의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를 내신 거예요? 네, 했는데 그러니까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었네요. 네, 그런데 예. 법원에 나와 이 어머니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 알겠어 나간다 했는데 이제 안 나오신 거고 그렇게 된 문제로 강제로도 이혼을 시킬 수 있나요, 법원에서? 이와 같은 가정 폭력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그것도 뭐 거의 수십 년의 이런 경우라면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사실상 상대가 응소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말할 수도 없이 이거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심각한 폭력이거든요. 지금 말씀 들은 것만으로 딱 판단을 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돼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니 지금 이제 워낙 오래됐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 네. 다행히 성인이 되신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숱한 폭행들을 보아왔고 진술서로도 작성하실 수가 있고 예전에 한번 경찰에 신고했던 것 물론 너무 오래됐긴 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주요 원인이 아버지와의 이런 폭력성 때문이었다라는 걸 입증하시면은 뭐 더 노력하지 않으셔도 또 재판상 이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증인인데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아버지가 아무리 키웠다 받아들여져요. 그래도 자식들의 말이 유효하게 진술서로 채택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서면으로 네. 제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어머님의 심리 상태나 지금까지 고통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가사 조사 명령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참으면서 지내왔고 몇 번은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그런 모든 내용들이 참작이 돼서 이 부부가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정말 느끼고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종합해보면 이혼은 어렵지 않아요. 좀 그래요. 저한테 충고 아닌 충고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때 며칠 전에 만나서 아버지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 마음만 먹으면 너네 다 죽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복 아닌 보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거를 뭐 또 한 가지의 고민이 있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머니 신변 보호거든요. 그 기간 그러니까요. 네. 아직도 보복이 두려우신 것도 있어요. 네. 항상 모든 소송은 내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상대방이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무섭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주시고 신변 같은 부분이 제가 볼 땐 가장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혼자 계신 상황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님 곁에 계셔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그거는 먼저 이혼 소송을 접수하면서 사전 처분이라고 해서 아직 두 사람이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는 게 가장 두려워요, 사실. 그럴 땐 접근 금지에 관한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정말 왔다. 그래서 막 내가 지금 있는 주거 평온을 해하려고 하면서 폭행을 시도한다. 이럴 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직접 대면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혼 소장을 접수하시고 오히려 법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절차 내에 들어가 있게 되면 상대방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네. 어쨌든 임시처분, 사전조치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100m 이내에 접근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주택 거주지뿐만 아니라 네. 회사도 가능해요. 그 유명한 접근 금지 네. 명령인가요? 그다음에 전화 연락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보호받을 수 있으세요.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신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112 신고 이력 보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현장 종결된 사건도 그런데 또 막상 이 변호사를 이제 사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 네. 이제 300 정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도 비용 부담도 지금 있고. 네, 근데 저는 이 사건은 변호사를 꼭 수임하지 않으셔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법원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혼 소장 양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양식이 있고요. 거기에 체크만 해가지고 그대로 법원에 접수만 하시면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 지금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있겠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사고를 하면? 계속 잘못했다고는 이야기는 하세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생각은 바뀐 게 없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 싶고 해보려고 하고 시도도 해봤고 같이 붙이려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글쎄요, 저 이런 말 하면 좀 아버지를 포기한 분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흉기를 들고 어머니나 그 자식들을 때리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머니 잘 지키고 그냥 잘 지키면서 꼭 행복한 가정을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그 절차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좀 마음도 살펴주시고 절차 때도 한번 같이 가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응어리가 되어 있는 건데 옛날에는 이 이야기를 하면 울었어요. 네. 막 옛날 생각이 막 이래 나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 그냥 이제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안 좋은 것처럼 그럼요. 네.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풀린 것 같습니다. 밝게 잘 자라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요. 진짜로. 진짜. 이런 말씀 그렇지만 대견하네요. 네, 진짜로. 아마 이 의뢰인은 다른 건 몰라도 좋은 아빠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묵직하고 든든하고 큰 이름입니까? 아버지란 이름이. 근데 참 한쪽에서는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서 오히려 괴롭히는 이름이 되기도 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어느 날 창문에 찰흙 같은 건지 떡하니 붙어 있어서 화끈하게 좀 고민 좀 해결해 주시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고민 중에 가장 어려운 고민이에요, 아, 사실은. 그래요? 근데 있어요. 또 대출을 진짜 이빠이 받아서 사가지고 당이 나가야 돼요. 저는 지금 보면서 화끈하게 체인지 좀 할게요. 체인지 한다고요? 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저랑 같은 업종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야, 기특하네. 아니, 장영같이 기특하네. 전 남자친구가 제 동의를 없이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네? 그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도 꽤 오래됐었고 연락을 다 두절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예요?